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외상 매입처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그다음에 닥터북에서 외상 매입처를 관리해서 어떻게 편하게 미지급 금액 등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2편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1편을 보셨으면 이제 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1편을 보지 않으셨으면 반드시 외상 매입처 1편을 관리 1편을 꼭 보시고 2편을 보셔야 됩니다. 자, 1편에서 외상 매입처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등록은 바로 이 부채장부에 등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상 매입이라고 하면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될 것들이니까 이렇게 장부를 부채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록하는 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부채는 기공소라고 하는 부채들을 좀 만들어 놨고 덴탈 스튜디오라는 특정한 회사 매입처를 또 하나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태흥홀딩스, 그 다음에는 뭐 기타 외상 매입을 같이 등록한 이런 사례인데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좀 선별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기공소 등록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봤더니 이렇게 보네요. 우리가 이제 부채 장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기공소가 1월 11일 날 입금이라고 하면 이제 부채를 갚은 겁니다. 우리가 부채를 갚은 거니까 행복치과 기공소에 원장님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거죠. 110만 원을. 자, 그 다음에 1월 28일 날에는 주식회사 기공라인이라는 곳에서 계산서가 끊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부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출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출금들이 이렇게 끊긴 거예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들이 이렇게 끊겼다는 거고 이렇게 파란 내용을 보면 갚았다는 겁니다. 물론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거 행복치과만 별도로 등록을 한다라면 그것만 보이겠죠. 다만 이 샘플에서는 그냥 기공소를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기공소를 다 넣어서 이제 이 기간 변경이 모두인데 그냥 올해로 제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 2월 달로 한번 해볼게요. 2월로 범위를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월 달에는 보면 얼마를 끊겼는지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입금만 쭉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은 원장님께서 이제 갚으신 거죠. 그럼 2월 달에는 이런 기공 라인부터 탑 기공소까지 다 결제를 계좌로 하셨다는 겁니다. 960만 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되진 않았어요. 이유는 뭐 지금 2월 5일 날 갚으셨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뭐 1월에 발행이 됐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1월로 해볼까요? 1월로 해볼게요. 1월로 하면 1월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공소에서 많이 계산서들이 발행이 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로 해볼게요. 모두로 해보시고 올해로 할게요. 올해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닥터북에 원장님께서 새로운 장부를 등록할 때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굳이 이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장님이 입금이 현재 올해 2020년에 기공소에 계좌로 보낸 돈이 1,000만 원이고 기공소에서 원장님께 발행한 계산서는 1,400만 원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가름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장부 조회를 갈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장부를 등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이 덴탈 스튜디오 볼게요. 이 덴탈 스튜디오는 별도로 관리를 하시고 싶어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덴탈 스튜디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덴탈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올해로 제가 바꿀게요. 올해로 바꾸면 자, 덴탈 스튜디오에서는 19만 3천 원을 세금 계산서 발행했네요. 그리고 50만 원을 또 55만 원을 1월 31일 날 발행을 했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2월 3일 날 55만 원을 결제하셨고 2월 3일 날 또 이번에는 350을 결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덴탈 스튜디오가 550을 또 계산서를 끊어주셨네요. 자, 그래서 밑에 볼까요? 결론은? 자, 올해 원장님께서는 624만 3천 원의 계산서 발행을 받으셨는데 지급하신 거는 405만 원 정도를 발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잔액이 발생이 돼서 내가 내야 될 돈이 나오겠죠. 자, 그거는 다른 장부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채 장부를 등록을 하는데 자, 등록하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추가 누르시고 장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부채 여기에 이제 외상 매입장을 등록합니다라는 얘기 나오죠. 부채 등록을 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을 하시면 되고 보통 원장님 병원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장부가 나오죠. 기본값이.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자동 장부가 아니라 수동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반드시 수동 등록을 눌러주세요. 수동 등록을 눌러서 장부 이름이 나오죠. 여기 장부 이름에 제가 그냥 대한약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대한약품 이렇게 쳤고요. 장부는 외산 매입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빌린 돈, 보증금, 카드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외산 매입장을 쓰시겠죠. 외상 매입장 쓰시고 그리고 마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한약품이 이렇게 지금 부채장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등록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관리하겠다라고 뭐 하셔도 됩니다. 뭐 이게 한 50개 됐다. 그러면 이렇게 장부를 접으시면 뭐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면 저희 닥터북의 자랑은 자동으로 장부를 설치합니다. 장부를 만들어 드리죠. 따라서 이 대한약품에서 거래가 계산서가 발행이 되든 원장님이 사업용 계좌에서 대한약품으로 돈을 보내든 자동으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 분류 설정을 해야 된다고 1편에서 강조를 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설정 등록에 들어가셔서 자동 분류 설정. 다시요. 설정 등록에 들어가서 자동 분류 설정을 하면 지금 우리 병원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으로 가지고 오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죠. 이제 대한약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추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대한약품 이렇게 치시고 계정 과목은 뭐 약품이니까 그냥 제가 의약품비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약품비가 포함되면은 이 모든 장부에는 다 나와라. 뭐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자동 분류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반드시 부채 장부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거래 추가 장부에서 부채 장부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뭘요? 미리 외상 매입처로 등록해 놓은 대한약품을 선택하셔서 등록을 하십니다. 자, 다시요. 자동 분류 설정이 들어가서 대한약품에 대해서 포함될 때 의약품비로 앞으로 모든 거래를 그렇게 자동 분류하겠다. 단 이 대한약품은 내가 외상 매입처로 등록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 추가 장부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대한약품을 선택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한약품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만약에 대한약품이 기존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편집을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한약품을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입력한지 잘 모르고 제가 대한약품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부채장부를 지정을 하고 저장을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중복됩니다 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편집을 누르시면 돼요. 편집을 누르시고 편집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중복을 막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등록이 됐으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실제 장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메뉴는 매출 매입 경비 관리라는 곳에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자, 클릭을 하시면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매입처 관리라는 게 보이고 매입처 월별 통계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일단 매입처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봤더니 이런 장부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이제 기공소를 쭉 만들어낸 내용인데 두 번째 외상 매입장을 보시면 부채 장부를 클릭하시면 이제 대한약품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자동으로 장부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다음부터 만약에 대한약품에 대해서 결제가 발생이 돼서 원장님께서 이 자동 장부를 메인 화면에서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 덴탈 스튜디오 이런 식도 이 덴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출금과 입금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자동 분류를 해 놓으시면 덴탈 스튜디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원장님이 지급을 하셨든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셨든 다 자리를 자동으로 잡아온다는 건데 단 보내실 때 사업용 계좌에서 보내실 때는 덴탈 스튜디오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거래처의 사장님 이름을 넣는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덴탈 스튜디오 키워드를 반드시 가지고 입력을 하십니다. 뭐 대부분 이건 틀리시는 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매입처 관리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기타 외상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외상 매입처로 등록을 하기에는
거래가 너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로 쭉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힘이 들지만 편한 거는 업체별로 등록을 해 놓는다면 그 업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없는 거고요. 이 태영홀딩스 눌러볼까요? 이 태영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등록이 태영홀딩스 하나만 입력을 했으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이 업체는 1월 9일 날 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원장님이 입금하셨고 2월 19일 날 발행을 했어요. 26일 날 이제 상환하셨고 갚으셨고 3월 19일 날 발행을 했고 3월 그 다음 날 하셨어요. 사실상 이렇게 꾸준하게 되는 곳은 굳이 외상 매입처까지 관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입처 월별 통계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을 보시면 자 눌러볼게요. 그러시면 이게 나오죠. 원장님께서 등록을 하셨던 외상 매입처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카테고리로 들어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월별 계산서가 끊긴 금액과 현금 영수증도 포함해서요. 끊긴 금액과 원장님이 지급하신 금액을 양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월에 볼까요? 1월에 내가 매입한 금액은 1,400만 원 정도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중에 하나가 끊긴 거고 그 중에서 이만큼을 갚으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매입처 관리와 매입처 월별 통계를 잘 활용하시면 그동안 정말 골치 아팠던 이 업체에 얼마를 줘야 되고 내가 얼마를 더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가지고 전부 다 배우실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으로 기초 지식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이제 원장님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고 자료 중에 보면 매입증빙 발행점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영상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영상을 원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찾아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그 1편에 말씀드렸지만 T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내역이 나와요.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원장님이 이제 선택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업용 계좌나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는데, 제가 이 샘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이후에 원장님께서 카드로 분할해서 납부하시는 그런 이제 거래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장부를 그냥 특정한 카드 하나만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 샘플은 제가 물론 다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 나와요. 그럼 이제 너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제가 지금 장부를 선택하시는데 전부 말고 내가 의약품 관리 결제할 때는 항상 이 현대카드만 쓴다라고 했을 때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닫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확 줄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다 나와야 되겠죠?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매입 점검에 대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팅을 큰 금액부터 봐야 되니까 두 번을 클릭을 하시면 큰 금액이 나와요. 큰 금액이 맨 앞으로 나오고 여기도 두 번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큰 금액이 앞으로 나오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덴탈 스튜디오라고 해서 550만원 카드로 결제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쪽 볼까요? 550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덴탈 스튜디오에서 550만원의 계산서, 세금 계산서로 보여집니다. 세금 계산서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50과 이 550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OK를 누르시면 이제 이 금액들은 사라지고 나머지 금액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신고자료 준비에 대한 매입증빙 발행 점검은 별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외상매입처의 관리에 대한 부분 중에서 원장님께서 신용카드가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나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장부는 원장님이 원하시는 장부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카드 하나로 일원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비교를 하시면 금액별로 큰 금액부터 비교하시면 적어도 이중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내가 얼마를 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상매입처 관리기능 2편으로 1편에 이어서 닥터북을 통해서 외상매입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